네, 공처와 경찰이 현 체제 그대로 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수사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임지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 오늘 자정에 만료가 됩니다. 이에 공조본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글쎄 이 공소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이 연장 신청을 허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이제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은 발부되는 즉시 집행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7일이라는 그 기간 내에 집행을 시도해야 되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 체포영장의 그 유효성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이 바로 그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네네.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유효 기간이 끝나는 거였는데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기간 연장을 위한 재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이제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할 그 필요성이나 사유를 소명했을 때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공수처 측에서는 이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이제 무력적으로 이 부분을 막는 과정에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것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영장을 재청구할 때 사유가 소명이 된다면은 기간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 영장이 여전히 유효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점이 소명이 된다면 기간 연장을 통해서 체포기간의 그 유효성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소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진행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혼선이 빚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공수처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받아왔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에서 이제 이첩을 요구하면은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측에서도 추후에 어떤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것이 유효한 증거로 쓰이지 못할 그런 위험성들을 고려해서 결국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결국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체포영장까지 는 이제 발부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 1차 집행이 지난 금요일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자 사실상 어떤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차 다시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오늘까지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오늘까지 실제적으로 집행이 다시 시도가 되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제대로 일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인력의 제한 부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인원으로 해서 꾸려진 공수처의 특성상 집행이 어려웠다는 그런 측면은 10분 공감이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다시 경찰에게 원래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해 왔다가 이 집행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경찰 너희가 집행을 해줘 라고 한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또 경찰 측에서도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지금 경찰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풍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결국 이 공조수사본부 하에서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협동하여 공조를 하여서 다시 집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폈거든요. 사실상 법리적으로 어떤 해석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관계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이 부분이 혼란스럽게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데 누가 그래서 하겠다는 건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해서
지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자, 이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 영장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법부가 발부를 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경호처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했을 때 경호처의 업무가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대통령실 관저의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을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면 이것이 효력이 있을 것이고 순순히 집행에 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이 집행이 되고 그 이후에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적부심 등을 통해서 다투는 것도 사법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될 당시에도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과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면 어떤 이 체포를 막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준비를 해서 적어도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과 좀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오늘 공수처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공수처는 어제 밤에 경찰에게 이제 체포의 집행의 부분은 적어도 경찰이 맡아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오늘 이제 경찰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충분히 경찰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지금 공수처가 당연히 업무가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긴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이제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청구한 그런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하면 경찰이 집행을 하고요. 검찰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영장 집행 인력이 이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해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또다시 이것이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정당하게 얻어진 증거물이 아니다라는 논란을 또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도 하고 좀 더 준비하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난 또 아쉬움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례에 이제 더해서 경찰의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고요. 이에 이제 공처가 답한 부분은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경찰에서 이제 공처에게 이 사건을 그렇죠. 인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처가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사가 진행이 될 때 뭐 경찰, 검찰, 공수처 이렇게 여러 갈래의 갈래로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수사도 있을 수 있고요. 과연 이 기관 간에 제대로 정보 공유는 있는 것인가? 네. 그렇다면은 막 각기 부서별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소환에 응하게 된다면 어디에 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예. 결국 공수처에서 어떻게 보자면 운전대를 쥐고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이 나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을 통해서 집행은 하겠다. 하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 여전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수처는 이제 기소할 권한은 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소는 또 검찰에 어떤 정도의 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예. 물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여전히 이 운전대를 잡고 최종적으로 이 수사를 마칠 것이다. 다만 경찰에서도 이 영장이 재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공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공조를 하겠다는 건 사실 어찌 보자면은 가장 쉬운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지 집행이 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은 공조라는 단어에 좀 뒤에 숨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난 아쉬움은 남지만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 이 수사에 대한 키는 쥐고 있는 것이고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 공수처와 함께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일단락 정리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다시 이제 뭐 영장이 연장이 되거나 뭐 영장이 이제 다시 발부된다라는 뭐 가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집행을 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를 한다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경호처에서 저질했기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나 이제 핵심적인 인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포 영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당일에 현행범으로서 체포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혐의점은 이 영장이라는 것이 사법기관에 정상적으로 어쨌든 발부된 것인데 이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의 방해다. 이제 이런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다중이 이제 무력을 사용한다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도 좀 더 중한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점들을 이제 더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공수처가 이제 이 수사기관에서 이 경호처에 대한 직원들의 인신을 구속한다거나 체포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좀 감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 대통령 관저를 막아섰기 때문에 진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구속영장 기한이다 보니까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이 점쳐지면서 아침부터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거든요. 이 대통령 관저가 더 이제 철옹성처럼 뭐 버스로 좀 가로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보인다. 뭐 철조망도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중, 3중으로 점점 더 막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도 수사기관은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1차 집행 시도 실패 이후에 사실상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구속영장을 그렇죠. 청구하는 이런 가능성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발부가 되는 기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의 혐의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나 소명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서 체포 또는 구속의 필요가 있을 때 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는데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그 범죄 혐의점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하나의 굉장히 큰 걸림돌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체포와 구속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 전에 이제 신문을 쿡 할 필요는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 적부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단계가 좀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체포영장의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구속영장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경호처 해명이 이렇게 되면 이제 거짓이 되는 셈이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법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1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당시에 이제 사병이 동원이 되어서 경호처 인력 외에도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집행을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외곽에 대한 경비 같은 부분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외곽 경비에 나서서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앞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호처 이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할 때 어떤 적법한 공무집행을 어떤 다른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행동 등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입증이 좀 더 한 발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사병을 동원했다거나 아니면은 좀 불법적인 부분이 동원이 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측이 공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유로 이렇게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일단 방어권을 이제 행사하는 측면에서 이런 네.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예. 실제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다시 한번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서 이 영장의 유효성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심사를 구했는데 법원에서 이 이의 신청을 기각했거든요.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재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일단 이 영장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발부된 이상 이 영장에 따라서 집행한 인원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어떤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다는 주장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인정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그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했다. 이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적으로 사유를 철회했다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파면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지금 내란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란죄가 인정이 되는가,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다뤄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소추한 측에서는 내란죄까지 탄핵의 사유에 넣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개헌법에 위반되는 바가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본연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는 형사재판의 결과에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빼온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이 내란죄도 이 탄핵소추의 사유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내란죄가 성립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판단해 줄 수는 없으니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형사재판의 결론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 국회 쪽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는 이것을 빨리 좀 판단을 받고 뭔가 조기조사 대선 같은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일종의 법망을 좀 피해서 이런 식으로 내란죄는 빼버린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양측 모두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14일에 변론 기일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헌법재판에서 심사하고 다룰 것인지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